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충식의 동거녀. 자, 지금부터 소름 돋습니다. 네?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녹취가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충식의 동거녀요? 김충식의 동거녀가 네. 이재명 대표 암살 사건에 대해서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 네. 그게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재명이 누구도 만들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요,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이 사람을. 사람을 다 모집했다고. 진짜요? 이재명이 칼로 배달시켰어, 다. 이재명이 칼로 한 거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누굴 죽이려는 짓을 하니까 그 하는 사람이 타는 사람. 너무 무섭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그 대충 처리. 지난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끔찍한 테러 사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충격적인 녹취가 열린공감 TV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이 사실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녹취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올바른 정치는 뒷전이고 오직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김충식의 동거녀 김은수가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아산 지역 추종자들을 동원해 사람을 모집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아주 치밀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습격했던 범인 김진성은 아산 출신인데요. 만약 이 사건이 김건희의 사주로 벌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살해교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두 사건을 연결하지 않았고 김진성도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끝내 함구하고 있는데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배우의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은수가 직접 이재명을 칼로 찌른 건 김건희의 짓이었다고 폭로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도 수사는커녕 언론과 권력기관은 이 내용을 철저히 묻어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범행 직후 현장을 깨끗이 물청소했고 이재명 대표를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황제 이송이라는 가짜 프레임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과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라 권력과 범죄가 결탁한 국가적 범죄인데요. 검경은 김진성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기소하고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와 그 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치적 타사를 모의한 반헌법 집단인데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전모를 밝혀내고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치보복과 암살 음모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텐데요. 국민은 아직도 이 엄청난 만행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그 배후 세력은 법정에서 반드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데요.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데요. 열린공감 TV가 공개한 녹취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살인 음모가 대한민국 정치에 뿌리내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경은 더 이상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 수사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재수사를 다시 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김건희 일당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끝도 없이 드러나는 김건희의 범죄 행각들, 악마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만일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상민 전 특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에 앞장섰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대표적인 정치검사입니다. 또한 김상민을 출마시키려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즉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천이 무산되자, 지난해 봄이죠. 공천이 무산되자 김건희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서 2024년 8월 김상민을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보훈하려고 하는 위인설관 대가성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법률특보는 지난 4월 3일 헌법재판 결정 직전이죠. 지난 4월 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무부서인 대테러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제목부터가 커터칼 미수로 당시 원내 제1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대놓고 축소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상민 특보가 작성한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칼이 사용됐다고 왜곡하고 있으면서 살인미수인데 과연 테러인지 해당하냐 아니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인 4월 3일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 이 보고서에서 작성된 김상민은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자그마치 18cm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중하고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김상민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 방지법 적용에 실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상민은 법원이 확정 판결문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적시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테러가 아닌 살인미수라고 단정했습니다. 본인이 앞서 규정한 테러 규정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러 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수천만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는 2025년 4월 3일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임명된 사람이 그동안 뭘 하다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이렇게 왜곡된 판단을 유도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공천에 탈락한 자신을 위해 국정원 특보 자리를 만들어준 윤석열, 김건희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쓴 것입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헌재 결정 직전에 판을 뒤집어 보려는 내란 세력 최후의 발악이었습니까? 사건 발생 직후 윤석열 스스로 이를 테러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조태용은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국정원 책임하에 사건의 실상, 배후, 목적, 당시 윤석열 정권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극우 유튜버들의 극렬한 명예훼손을 방치 조장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심지어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마치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듯 그 전날인 4월 3일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4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배후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 보고서 논란도 같이 짚어볼 건데요. 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 파일, 그리고 전직 국정원 특보에 대한 고발장,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사안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사건 기록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암살 시도 아니냐, 그리고 이걸 혹시 권력기관이 좀 개입해서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속에 담긴 주장들, 또 근거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사실이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그 열린공감TV가 공개했다는 녹취 내용부터 좀 보죠. 김충식 씨의 동거인이라고 알려진 김은수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요. 김건희 씨가 이재명 대표 살해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또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특히 그 아산 지역 추종자들을 동원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온다고 하죠. 이 부분은 참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그 피습범 김진성 씨가 아산 출신이라는 점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이 사건 배후에 대한 의혹이 확 커지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만약에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명백한 살인교사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뭐 현재까지 공식적인 수사에서는 김진성 씨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렇죠. 이 녹취는 그 결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또 사건 직후에 경찰이 현장을 막 물청소했다거나 이송 과정에서 뭐 황새 이송,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걸 증거인멸이나 여론조작 시도로 지적하고 있어요. 증거인멸 시도. 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의혹과 함께 또 다른 한 축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그 국정원 보고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상민 전 특보에 대한 고발 내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특별보좌관인데요. 네. 이 사람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 측 주장은 김 전 특보가 윤석열,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고 과거에 조국 전 장관 표적 수사에도 관여를 했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에 김건희 씨 요구로 국정원 특보에 임명됐다, 이런 의혹, 그러니까 대가성 인사가 아니냐는 거죠. 아, 그 공천 개입 의혹 자체도 지금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 김 전 특보가 2024년 4월 3일,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바로 하루 전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하루 전이요. 타이밍이 참. 그렇죠. 이 보고서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용인데 제목부터 커터칼 미수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 범행 도구가 18cm 등산용 칼이었는데 이걸 축소하면서 사건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좀 왜곡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단순 살인미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정치적 목적을 빼버렸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테러방지법 적용의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사건 초기에 윤석열 씨 본인은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본인은 테러라고 했는데 국가정보기관은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사실상 배후 수사를 외면한 셈이 되는 겁니다. 고발 측에서는 이 보고서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씨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뭐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건희 씨의 살인 교사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정원 보고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별개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어떤 하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이 자료들에 담고 있는 의혹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아직은 의혹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진실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단순히 정치 공방을 넘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